오늘 하루 정치권 주요 이슈 낱낱이 분석드립니다. 오늘은 최영일의 촉, 최영일 시사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원래는 이제 이 코너가 이동영 작가님이 주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네. 출연하신 분은 이제 좀 질문을 하는 그런 코너인데 맞아요. 오늘은 제가 개그로 와서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역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아이고. 최영일 평론가님의 고견을 한번 청하는 그런 시간으로 네. 꾸며보겠습니다. 뭐 건강은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네,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동현 작가님도 그렇듯이 사람이 힘들 때는 좀 쉬기도 하고 네. 그런 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중차대한 시기에 휴가를 가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어떻게 될 줄 알고. 네. 일단 조금 전 5시부터 시작된 이 채널A 주간 이 네. 4차 토론회 여기서도 아마 이 얘기로 뜨거운 것 같은데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에 내정된 걸 두고 논란이 지금 상당하죠. 네. 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보은 인사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그렇죠. 황교익 씨가 직접 나는 이재명 지사 지지자가 아니다. 그리고 네네. 나는 이러저러한 굉장히 여러 가지 또 경력이 있다. 이렇게 반박에 나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반박에 나섰고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지금 이낙연 후보 측과 설전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오히려 누가 친일적이냐 이런 설전이 벌어져 있어서 이제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고요. 이제는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가 아니라 이 민주당 대선 레이스에 참전한 상황이 돼버려서 그렇죠. 지금 이게 이미 주말부터 핫 이슈였고 대체 휴무가 끝나고 오늘 이제 월요일 같은 화요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화제인데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캠프에는 다소 악재로 흘러가고 있다. 저는 이게 인선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예. 과거에 보면 뭐 이게 지자체 관광공사든 또는 이제 중앙 정부 차원의 관광공사든 연예인, 엔터테이너, 뭐 그렇습니다. 배우 또는 문화예술인 많은 분들이 성과를 냈어요. 뭐 이제 우리가 유인촌 문화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창동 장관 여야가 바뀔 때마다 또는 이참 저 한국관광공사 사장 얘기는 많이 나왔고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네. 잔이윤 씨가 그렇죠. 네. 미국에서 개그맨 활동하던 잔이윤 씨가 나이 논란 나 태권도 쭉쭉 발 올라간다. 그렇죠. 너희보다 젊다. 생각납니다. 네, 그러면서 네.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황교익 이 맛칼럼니스트의 이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은 타이밍이 지금 가장 치열한 당내에서도 네거티브에 지금 여야 망라해서 1위 내지 2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 또 야권의 맹공이 쏟아지는 이때 논쟁적 인물을 인선함으로써 왜 이렇게 논란의 타이밍을 만들었을까? 그렇죠. 이거는 전 처음에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재명 캠프 쪽에 이게 어떤 절묘한 수인지는 드러나지 않고 일단은 좀 악수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황교익 씨가 워낙 논란의 인물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캠프에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제 뭐 관광의 반은 뭐 먹는 거다. 네, 근데 그게 또 그렇기도 한데 네 맞아요. 이게 황교익 씨의 어떤 전문성이나 경력 이런 거를 이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게 중요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논란이 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맛집 전문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차라리 식객의 저자 허영만 화백이나 뭐 이 방송인 이영자 씨 좀 어떤 뭐 먹는 거에 대한 어떤 방송 네. 이런 걸로 유명하신 이런 분들이 더 적임자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던데. 예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으면 그거 봐 백종원이 낫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이게 맛을 놓고 또 대립각을 세운 이제 두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논쟁적인 측면이 음식 먹거리 영역에도 있지만 또 정치적인 영역에도 있어요. 그렇죠.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우리 TV YTN TV에서 그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상당히 좀 황교익 선생은 좀 투사적인 SNS 활동을 진보적으로 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하고 함께 제가 굉장히 좀 날카롭다 이렇게 느끼는 분인데 그런 면에서도 정치적 논쟁성이 또 있는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지금 허영만 화백이나 뭐 이영자 씨와 비교하는 거는 저는 이건 그냥 좀 재미삼아 하는 것이고 경기관광공사의 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관광의 영역이 크게 보면 맛집의 비중이 크죠. 내수 그렇죠. 시장에서는. 근데 또 숙박의 영역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굉장히 좀 저가 관광도 있고 럭셔리 관광도 있고 테마파크도 있고 경기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수도권에 부유한 지자체고 인구도 많고 공항과 외국인이 직접 들어오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관광의 영역을 따지자면 굉장히 많은 트랙들이 있는데 이거는 토론하면 할수록 답이 없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다만 정말 황교익 사장이 이제 취임했을 때 네. 성과를 내느냐 마느냐는 일을 해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이미 논쟁을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저는 황 사장 체제가 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서도 성과를 또 못 낼 이유는 없다. 뭐 이분이 음식만 먹었겠어요. 여행도 다녔고 관광도 하고 다 하셨겠죠. 식견이 충분히 있는 지식인으로 저는 보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격이 많아요. 공격 포인트가. 뭐 그렇죠. 동문이다. 4년 전에 형수욕소를 비호해줬다. 그다음에 보훈 인사다. 결국은 그래서 이 적절하지 않다. 마케팅이나 경영 전문가가 아니라 왜 하필이면은 이러한 인물을 이제 내정했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설득해보라.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고민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미 참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보훈 인사라고 하면 지지자 아니냐. 근데 지지자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지지자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상한 게 저는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입니다. 자, 민주당 쪽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의 지자체장, 광역지자체장의 이제 인선에 공사의 내정자, 사장, 경영자 내정자가 됐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인 건 당연한 거잖아요. 뭐 얘기 하나 그게 이제 많아죠. 당연할 수도 있고 네. 또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선택이 결국 네. 이제 경선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또 하나 눈여겨볼 게 이른바 이제 친문 의원 뭐 언론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이분들이 기본소득은 위험하다 이렇게 지금 제동을 걸고 나선 이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끝장 토론을 하자. 네. 이런 상황까지 같이 좀 엮여지다 보니까 논란이 더 큰 것 같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재명 지사를 추적하고 잡고 끌어내리기 위한 뭐 우선은 가장 강력하게는 2위 이낙연 후보 캠프와 또 나머지 주자들의 이제 이해관계가 얽힌 결과인데요. 근데 기본소득을 건드리는 것 이 민주당에게 과연 유리할 것인가? 이건 좀 지켜볼 문제라고 보는 게 누군가 본선 주자가 되면 네. 결국 이제 여야가 격돌하는 내년 3월 대선 전국에서는 당 차원의 마스터 플랜도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소득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기본소득을 이 보수 야권에서 파격적으로 제안한 사람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죠. 지난번에 그 얘기했었죠. 내년 대선에서는 기본소득이 쟁점이 될 거다. 우리도 이거 공약으로 걸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파격을 줬거든요. 그래서 중도로 보수가 외연 확장한다. 상당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젠 민주당이 어찌 보면 좀 진보적인 정책을 그럼 거둬들이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을 했을 때 자,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그럼 기본소득이 위험하면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답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이 좀 필요하고 지금 어찌 보면 서로를 잡기 위한 싸움에서 다 공약이나 정책을 죽이다 보면 나중에 쓸만한 게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야권에서 그거 당내 경쟁할 때 이미 다 X 친 거를 왜 이제 다시 들고 나오슈 그러면 이건 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서 그 이 유력 주자의 캐릭터와 네. 그의 이제 주요한 공약 정책들은 존중하면서 함께 디벨롭먼트 개발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면서 지금 네거티브가 검증이 아니고 네거티브라는 그렇죠. 게 예. 죽여버리는 이 경쟁은 비생산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논란 뭐 이런 건 그래도 어떤 네. 정책 검증의 영역에 있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네거티브 논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건드리는 듯한 그런 네. 얘기가 또 나왔어요.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이 사실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같이 했는데 네. 뭐 과거 욕설 논란 이런 걸 다시 꺼내든 상황이거든요. 이런 전략 좀 유리할까요? 이 전략이 이제 검증이라고는 이야기하는데 그 무엇을 검증하는 것이냐. 우선 대통령 후보, 대통령감을 검증하는 게 첫 번째는 자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능력, 역량, 국가 경영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다 민주당은 지금 대체로 훌륭해요. 총리를 지낸 분이 두 분이나 있고 그렇죠. 뭐 다선 의원 출신의 장관도 역임했고 지금 정세균 후보는 경제통이다. 또 이낙연 후보야 뭐 못 해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 국가 경영에 자질이 있다는 게 인정되는데 다른 후보의 지금 단점을 물고 늘어지는데 네. 그럼 저는 이낙연 후보의 장점은 국가 경영 능력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토론해보자 이러면 좋은데 지금 검증하겠다고 나온 게 뭐냐면 욕설과 관련해서 인격 검증이에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사이에 인격 검증 됩니까? 어떻게 되냐면 싸우게 되죠. 그렇죠. 네. 너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구나. 너도 욕하는구나. 너도 이제 막 살았구나. 너도 과거에 이런 결함이 있구나. 이걸 파면 팔수록 어떻게 되냐면 감정의 골만 폭발해서 결국 분노의 화산이 터지지 대통령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와 관련된 역할 검증은 오히려 물러나간다. 이러면서 저는 인격 검증이라는 표현은 네. 굉장히 위험한 표현인데 그렇죠. 이게 네. 지금 과거에 그 가족 욕설과 관련해서 다시 난무하고 있다.
이건 이낙연 후보 캠프 쪽에서 너무 좀 속 좁게 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러니까 사실 통 큰 쪽이 이긴다. 이런 그렇죠.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TV 토론 때 한번 거론됐던 문제이기도 한데 맞습니다. 다시 꺼내든 게 효과가 있을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민주당 상황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 한번 들어봤고요.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이제 토론 이 문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일로 예정된 토론회가 취소가 됐는데 그렇죠.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제목을 이렇게 많이 달아놨어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사실상 판정패 당한 거다. 과연 그렇다고 이제 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아직은 팽팽합니다. 아, 팽팽하다. 제가 보기엔 네. 이 오늘 판정패 당할 걸 몰랐을까? 휴가를 갖다 복귀한 이준석 대표 오늘 이제 당 대표인데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와서 모두 발언도 생략했어요. 그렇죠. 오늘은 제가 모두 발언하지 않겠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먼저 말씀하셔라. 네. 그리고 이제 묵묵히 있다가 토론회 취소가 최고위에서 결정이 됐는데 자 원래는 이제 내일 18일과 다음 주 25일 1차, 2차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 주장키로는 또 뭐 최재형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원 당규에도 없는 경준이가 네. 급조해서 만든 이게 공신력 없는 행사에 우리가 왜 강제 동원돼야 되느냐. 그리고 이건 열리면은 사실은 이 윤 후보 죽이기 아니냐. 그렇죠. 10여 명의 후보가 10대 1로 싸워야 되는 그렇죠. 거냐. 이제 이런 네. 이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고 이건 취소될 가능성이 높았고요. 이미 지난 그 이 연휴 동안의 밤에 당직자들 간에는 토론회는 없을 것 같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조정될 것이냐. 다음 주는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5일에 비전 정책 비전 발표에 발표회. 바꿔가지고. 예. 그러니까 네. 토론이 아니라 상호 토론이 아니라 나는 그냥 이런 이 어떤 국가 비전을 가지고 대선에 나가겠습니다 하는 소개하는 자리 정도인데 이 정도는 저는 25일도 가능하고 30일도 가능하고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시간은요 이준석 대표 쪽이에요. 왜냐하면 8월 30일, 31일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9월이 딱 돼서 물론 여기서 전제 조건은 선관위의 설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심판, 선관위원장을 누가 맡느냐가 그렇죠. 저는 국민의힘에서 경선 룰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이 싸움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윤과 이의 전쟁이에요. 그 싸움과 관련돼서는 이미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네. 지금 서병수 경선관리위원장을 이준석 대표는 그대로 선관위원장에 임명하고 싶어하는 거고 그렇죠. 아마 이 토론회 일정 조정을 통해서 서병수 위원장 카드를 좀 지키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런데 쉽진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다. 지금 언론에 이렇게 노출됐다 함은 그 윤캠프에서는 이제 지금 서 위원장이 들어서는 걸 막아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원한다는 건 지금 우리는 막아야 되는 것으로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경준이 자체가 이제 무리를 빚은 거죠. 처음에 자원봉사 모임부터 시작해서 네. 너무 오지랖을 넓게 펼치면서 확정되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행사를 자꾸 밀어붙여서 이 대선 주자 간에 혼선을 일으키게 했고 당내 잡음이 일어나게 하지 않았느냐. 서 위원장이 지금 선관위를 맡게 되면 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더 공정한 제3의 인물을 이제 제시할 겁니다. 누굴까요, 그게? 지금 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거론되고 있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네, 뭐 당회 인사도 있고요. 어쩐지 며칠 전부터 언급이 많아지더라고요. 많아요. 언급량이 네. 많아지고 있어요. 버즈량이 늘고 있는데, 근데 꼭 또 예를 든 것이 딱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음. 당내에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 9월이 되면 토론은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오늘은 그렇죠. 굉장히 재밌는 것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그렇죠. 네, 이준석 대표가 토론 2번이면 윤석열 정리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터트린 게 그렇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원희룡 지사가 이제 이준석 대표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 이제 이준석 네,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은 곧 정리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모 언론사 기자하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나눈 대화 이런 것도 일부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그렇죠. 그게 토론 몇 번 하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무너질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지난번 유튜브는 이해가 돼요. 사실은 유튜브? 본인이 당대표가 되기 전에 유승민 전 네네. 의원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자신은 유승민 대통령을 만들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에 관심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사적으로는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이제 그렇죠. 노출이 네. 됐을 때 당대표가 되고 나서니까 문제지만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나는 당대표로서의 이제 공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당대표가 되고 나서 나눈 이런 말이 전 원희룡 지사는 조금 이제 이걸 그 과잉 해석한 것 같아요. 과잉해서 정리라는 말은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낙마시키겠다 뭐 이런 취지로 그렇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희룡 지사가 직접 이야기를 했듯이 12일 통화고 사적 통화가 아니고 공적인 이야기고 그때 탄핵 발언이 윤캠프에서 나와서
다른 후보들이 뭐냐. 그러면 이게 이 윤캠프는 지금 당대표를 탄핵시키면서도 본인이 본선 주자까지 밀고 가겠다는 저런 이제 배포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다독이기 위한 여러 주자들에 대한 대표의 통화에서 그렇죠. 원지사를 다독이면서 윤 총장 그렇게 무서운 존재 아니다. 토론 몇 번 하면 실력 드러날 거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어쩌면. 그러니까 원희룡 전 지사를 좀 달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위로 한 얘기일 수도 차원에서 있다. 예. 그리고 내가 균형을 마음이, 잘 잡겠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네요. 네네. 네. 근데 이런 어찌 보면 원지사에게 우호적인 얘기인데 원지사가 이걸 터트리면서는 이 이준석 대표를 아주 몰상식한 이 공정을 지키지 않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공정 아니냐라고 지금 직격탄을 그렇죠. 날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당 리더십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좀 재미있는 현상이랄까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 논란이 불거지면서 네.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국면이 불거지면서 유승민 전 의원 측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하면서 그렇죠. 이준석 대표를 좀 편을 들고 맞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을 좀 보호하는 듯한 이런 제스처로 나가서 좀 전략 차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윤석열 전 총장의 낙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하셨듯이 원희룡 전 지사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의 말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네, 없는 네. 게 계속 실언 실수 이런 것들이 그렇죠. 또 이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오늘도 뭐 재밌는 게 있던데 안중근 의사 사진 앞에다 놓은 이제 네. 그 사진을 놓고 이제 SNS에다가 윤봉길 의사와 관련된 문구를 이제 윤석열 전 맞아요. 총장이 적어서 네. 또 이거 뭐 잘 모르고 쓴 거냐 이런 논란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몰랐을까요 이거를? 뭐 해명은 일단 했습니다. 여러 명에 대해서 동시에 예를 갖춘 것이기 때문에 여러 명에 대해서. 네, 설마 이제 이 안중근 의사의 어떤 영정과 그리고 그럼 윤봉길을 그렇죠. 구분 네. 못했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확인하지 않은 거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착각했을 수도 있고. 결국은 실수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번이 네. 아닌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87년 이한열 열사의 이제 부조 앞에서 저 부마 항쟁입니까 하고 완전히 지금 틀린 이제 지목을 했다가 그렇죠. 이번에는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이제 의사를 또 착각하는 것 같은 오해가 벌어지니까 역사 인식이 있는 거냐? 또 이거 SNS에 보면요 홍범도 장군은 알고 있을까?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질문이 던져져요. 이거 검증 과정에서 그렇죠. 역사 토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제가 해명을 직접 들은 바는 이게 처음에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6월 29일에 정치 선언도 시작했고 그렇죠. 파평 윤 씨 선조로 모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윤봉길 의사에 대한 애정이 네. 남다르다. 그래서 자꾸 입에서 나오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이제 애둘은 얘기를 하던데 이건 지켜볼 문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 전 총장의 토론 역량 지금 9월에는 검증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네. 이준석 대표가 이것을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지금 원희룡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를 때리면서 본인을 부각시키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나를 지켜주겠지. 우리 고래, 뭐 돌고래, 멸치, 뭐 고등어 얘기해서 네. 좀 이제 공정의 룰을 지켜주겠지라고 했는데 그럴 때가 아니라 지금은 각자 도생할 때다. 나는 다 스스로 도생이다. 살아남아야 되겠다. 예. 근데 윤 총장도 때리지만 이준석도 때려야겠다.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황으로 국민의힘이 흘러가는 것 아닌가. 네, 아주 묘한 복잡합니다. 조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안철수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을 선언을 했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라든가 그렇죠. 제3지대에서 세력화한다. 그래서 대선에 독자 출마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막 거론이 되고 있어요. 네네. 이거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대선에서 파급력이 있을까요? 이거? 시나리오는 그거 하나밖에 없고요. 하나밖에 지금은 없다. 양강구도의 결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1, 2% 정도를 뭐 지지율로 확보하고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양쪽 다 그것도 아쉬운데 박빙으로 가면 1, 2%도 아쉬운데 네. 거기에 연연하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손을 잡는 데 성공하고 네. 제3지대의 어떤 그 마진을 한 3에서 5%를 만들어내면 3에서 5%. 캐스팅 보트가 될 수도 있다. 그 마지막 캐스팅 실험이다. 보트. 그럼 캐스팅 보트를 네.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지를 확보한다면 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제3지대에서 뭔가 단일화 같은 걸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전체 야권의 단일화 이런 것들을 또 그렇죠. 시도하고 뭐 이런 시나리오로 가는 건가요? 그럼 4.7 서울시장 재보선의 똑같은 과정을 또 보는 거죠. 뭐.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가능성은 낮습니다. 네, 과연 그렇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이제 이 최영일의 촉으로 최영일 시사평론가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